오늘도 좋은 말의 파동, 강력한 말의 파동을 함께 넓혀 나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말 함께하리입니다. 봄이 왔네요. 꽃망울들이 팡팡 터지고 있습니다. 그 팡팡 터질 때 에너지가 엄청 귀하고 강력하고 좋은 거 아시죠? 꽃망울들도 잘 살펴보시고 좋은 에너지들 많이 끌어당겨 오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좋은 말을 많이 입 밖으로 꺼내면서 에너지를 더 배가시키면 좋겠죠. 오늘 함께할 책은 진짜 끌어당김의 법칙, 여기가 끝이 아니다. 빈 그라본 지음 나비스쿨 출판사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엄청난 경험을 했거든요.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10개월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게 단 3일 만에 해결이 됐기 때문에 뭐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과 그래서 제 경험담을 먼저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사를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집을 내놨어요. 10개월 전에. 이사 날짜가 다가왔어요. 사실 2월에 이사를 했어야 되는데 못했죠. 계속 뒤로 미루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집이 안 팔리니까. 집을 팔아야 또 새 집에 갈 수 있는데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이 꽁꽁 얼어붙었잖아요. 집이 안 팔려요. 집을 보러 오는 사람조차도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코앞에 닥친 일 때문에 굉장히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제 남편 특히나 너무 심각하게 힘들어 해서 우울증 비슷한 게 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는 믿지도 않았던 인터넷에 떠도는 것들을 저희가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장사가 잘 되는 가게에 가위를 얻어다가 현관에 걸어 놓으면 집이 잘 팔릴 것이다. 현관에 뭐 돈나무 그림을 걸어 놓으면 집이 잘 팔릴 것이다. 이외 몇 개 또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했어요. 평소에는 '뭘 그런 걸 믿어.' 라고 손가락질했을 일을 다급하니까 다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죠. 뉴스나 뭐 신문 기사를 볼 때에 진짜 이해 안 가는 행동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 우리가 닥치지 않았으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뿐이지 정말 그런 상황을 겪게 되면 '그럴 수도 있겠다.' 모든 인간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니 이해했다기보다는 그 어떤 사람도 우리가 '흉을 보거나 손가락질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상황에 닥치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깨달음 아닌 깨달음이 있었죠. 그러던 중에 이 책을 읽고 제가 실행한 결과 3일 만에 집이 팔렸어요. 이게 뭐 내놓은 지 오래됐으니까 시간이 지났으니까 팔릴 때가 돼서 팔린 거겠지. 아니요. 저희보다 더 오래전에 내놨던 사람조차도 안 팔린 집이 굉장히 많고 저는 확실해요. 이 에너지를 이렇게 쓰니까 좋은 에너지를 가득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 집을 보러 온 사람조차도 그 에너지에 휩쓸려서 '팔리는구나. 사게 됐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강력하게 믿었어요. 혹시 해결 안 되는 일, 고민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이 영상 오늘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해 보세요. 효과가 있습니다. 작가 빈 그라보니 이렇게 첫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신기한 것은 복잡하지 않고 효과가 빠르며 그 효과가 보장된다는 점이다. 제 경험상으로도 복잡하지 않고 오히려 너무 단순해서 '이렇게 해도 될까?' 가위를 구해서 걸어 놓는 것보다 돈나무 그림을 사서 걸어 놓는 것보다 훨씬 더 단순하고 쉬워요, 방법은. 효과 빨라요. 3일 만에 저는 효과를 받고 그 효과가 보장된다는 점이다. 효과가 보장됐죠. 집이 팔렸습니다. 작가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나는 이 법칙을 따라왔고 지금도 따르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따를 것이다. 왜냐하면 효과가 있으니까." 자, 지금부터 빈 그라본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시죠. 우리는 모두 엄청 똑똑한데도 우리 삶은 이다지도 힘들다는 것이 정말 이상하지 않은가? 양자를 쪼개고 달로 날아갈 줄 아는 지능적인 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터뜨려 죽이고 심장마비를 겪고 굶주리다 아사하고 있다.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다. 어쩌다 우리는 이 지경이 되었나? 아니면 흔히 말하는 인간적인 한계일 뿐인가? 이 모든 것은 영겁의 시간 전,
권력을 추구한 사람들이 최초로 진실되지 않은 주장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인생은 다른 사람들에게 지배받는 것을 포함하여 우리가 마음대로 하지 못할 상황에 따라 그 결과로 기결된다고 주장했다. 그때부터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다. 무슨 이야기냐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시크릿, 끌어당김의 법칙, 느낌의 이 절대적인 법칙, 이 법칙을 잘 알기만 하고 지키기만 해도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끌어당길 수 있다라는 법칙을 알고 이 권력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고 싶지 않으니까 거짓된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죠. 영겁의 시간 전부터. 그래서 영겁의 시간을 흘러서 우리는 이 믿음들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부모와 부모의 부모 또 그의 부모까지 수천 수만 년 동안 우리는 삶의 불필요한 요구 때문에 고통받고 걱정하며 죽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고, 현실이라는 불행과 고통의 일부라고 믿었다. 잘못 믿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인간의 한계란 신화이다. 같은 의미에서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사실 우리에게는 일상의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인생이라고 부르는 것을 원하는 어떤 방향으로든 마음대로 이끌어 나갈 신성한 능력이 있다. 마음대로. 화목한 가족부터 회복된 오존층까지 예외가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지, 어떻게 사고할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고 성공할 수 있는지에 관해 설파하는 수많은 책은 왜 여태까지 우리를 이 지경에서 구해주지 못했는가? 이유는 단순하다. 그 모든 책 하나하나가 삶의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열쇠를 놓쳤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다. 우리는 느낌으로 창조한다. 생각이 아니다. 맞다. 우리가 무엇을 얻는지는 억지로 애를 쓰거나 마음을 통제함으로써가 아니라 어떻게 느끼는지에 달려있다. 교통사고, 승진, 멋지거나 그저 그런 연인, 가득 차거나 텅 빈 은행 계좌는 가장 기본적인 역학 법칙에 따라 우리에게 온다. 같은 것끼리 서로 끌어당긴다. 모든 성공과 실패 뒤에는 이 법칙이 존재한다. 가벼운 접촉 사고가 될지 인명피해가 나는 큰 사고가 될지를 이 법칙이 결정한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지배한다. 인생을 확 바꾸고 싶다고? 풍족과 건강, 안전 그리고 행복을 원한다고? 우리의 느낌을 조절할 수 있게 해주는 간단한 몇 가지만 배우면 된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당신에게 열릴 것이다. 노력하고 애를 써야 얻을 수 있다고. 행동하는 것이 마법의 주문이라고 배웠다. 하라. 하고 또 하라. 일하고 또 일하라. 노력하고 땀 흘리고 고생하라. 그러다 운이 좋으면 남들을 조금 앞지를 수도 있다. 어른들은 우리에게 늘 조심하고 주의하라고 가르쳤다. 나무에 올라가지 마라. 떨어져서 다칠 수 있어. 그 이상한 옷은 입지 마라. 사람들이 웃는다. 문 꼭 잠가라. 도둑 들어온다. 우리 모두 방어적인 사람이 되었고 조심하고 주의하라는 두려움의 가르침에 따라 인생을 살게 되었다. 인생이 그런 거지.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도 있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지. 항상 준비하고 열심히 일하고 옳은 일을 하고 조심하면서 행운이 오기를 바라는 거야. 그게 인생을 사는 법이야. 아니다. 절대 아니다. 진짜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만들어내는 것들, 현실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들, 텅 빈 혹은 가득 찬 은행 계좌, 멋진 혹은 지루한 일, 행운 아니면 불운을 실제로 어떻게 만드는지를 제대로 마주할 때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진동하느냐에 달려 있다. 자, 진동에 대한 이야기 나오네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에너지로 만들어졌다. 당신과 나, 돌덩이, 탁자, 풀잎, 에너지는 실제로 파동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진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당신과 나를 포함한 모든 것이 말이다. 현대 물리학자들은 에너지와 물질이 동일하다는데 동의한다. 당신이 볼 수 있든 없든 모든 것은 에너지이고 그 때문에 모든 것은 진동한다고 말할 수 있다. 순수하고 끊임없이 고동치며 흘러가는 에너지이다. 모두 다 같은 하나의 에너지이지만 각기 다르게 진동한다.
악기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처럼 어떤 에너지는 높은 주파수로 높은 음처럼 빠르게 진동하고 어떤 에너지는 낮은 음처럼 낮은 주파수로 진동한다. 그렇지만 악기의 소리와 다르게 우리에게서 나오는 에너지는 강렬한 감정으로부터 만들어져 강력한 전자기장의 파형 에너지를 형성한다. 이는 우리를 매우 강력하지만 불완전하게 걸어 다니는 자석으로 만든다. 자석이래요, 우리가. 자석이 막 끌어당기잖아요. 이게 무슨 상관이냐고? 당신이 왜 평생 고생하고 사는지 알고 싶다면 상관이 있다. 삶을 원하는 대로 바꾸고 싶다면 당신은 이 사실에 아주 상관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당신이 매분, 매초 내보내는 전자기장의 진동이 당신이 삶에서 얻은 모든 것을 가져온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크든 작든 좋든 나쁘든 예외 없이 인생의 모든 것을 말이다. 우리가 보내는 진동파는 감정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감정은 자기로 가득 차 있어서 우리는 걸어다니는 자석이나 마찬가지이며 그 때문에 세상에서 동일한 주파수나 파장을 가진 것들을 끊임없이 끌어당기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 즐거움이나 감사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의 감정은 긍정적인 것들만 끌어오는 고주파의 진동을 발생시킨다. 동일한 고주파를 띠는 것은 어떤 것이든 따라온다는 것이다. 비슷한 것은 서로 이끈다. 반면에 공포, 염려, 죄책감 혹은 가벼운 걱정이라도 즐거움이 아닌 감정을 느끼고 있다면 이는 저주파의 진동을 만든다. 저주파도 고주파 똑같이 자기 에너지를 지녔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들만 끌어당긴다. 우리가 보내는 저주파가 끌어당긴 것은 다시 우리의 기분을 더 엉망으로 만든다. 부정적 에너지가 나가면 부정적 에너지가 돌아온다. 파장은 언제나 일치한다. 고주파의 기쁨이든 저주파의 염려든 우리가 매 순간 진동을 통해 내보내는 것을 동시에 끌어당긴다. 우리가 자석이다. 진동의 시작이자 원인이다. 마음에 들든지 그렇지 않든지 우리가 만들어냈다. 우리는 살과 피로 이루어졌지만 가장 근본적인 에너지, 바로 자기 에너지를 지녔다. 즉, 우리는 살아 숨쉬는 자석이란 뜻이다. 오로지 우리가 어떻게 진동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즉,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는 것이다. 느낌이 곧 끌어당김이다. 어떻게 진동해야 될까요? 고주파, 저주파 중에서 고주파, 그렇죠? 그래서 사이토 이토리 님도 계속해서 진동을 끌어올려야 된다, 진동수를 높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진동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도움이 되고 유쾌하게 생각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저는 이 책의 핵심을 이렇게 봤어요. 긍정적인 것들만 끌어모으는 고주파의 진동, 그리고 공포나 염려, 죄책감, 가벼운 걱정, 이것이 저주파의 진동. 그러면 고주파의 진동을 계속 내보내면 되잖아요, 우리가. 그쵸? 고주파의 진동을 내보내면 좋은 것들을, 고주파의 것들을 다시 또 끌어당길 수 있죠. 자석처럼.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집을 팔 때도 반복적으로 애썼던 것이 제가 고주파의 진동을 계속 내보내려고 노력했어요. 딱 한 가지. 그거였어요. 원한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상상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야.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고 그건 끝내버렸고 오히려 그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끝내버린 다음에 높은 진동수를 계속 내보내려고 애쓰는 것에 초점을 뒀어요, 저는. 반대로 하루 종일 낮은 주파수의 진동을 내보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이걸 의식하지 않으면 낮은 주파수의 진동을 내보내면서 살고 있어요, 매일매일. 그저 그런 것이 뭐 기쁜 것도 없어, 특별히. 뭐 특별히 슬픈 것도 없어. 이건 그냥 낮은 진동을 내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의도적으로 이걸 의식할 일은 그거예요. 내가 항상 높은 주파수대에 있도록 하는 거. 제가 노력한 건 바로 그겁니다. 예전과 달라진 게 뭐냐면 예전에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제가 이렇게 이해한 거죠. 벌써 이루어졌다라고 상상하는 거. 거기에 에너지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근데 제가 오케이,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오케이, 난 이거야. 이 정도만 해놓고 더 이상 거기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집착할수록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제가 집착한 건 그냥 하루 종일 계속 높은 진동수에 있으려고 노력했어요. 높은 주파수 대 진동을 내보내려고 애를 쓴 거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아 그거구나. 이렇게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한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높은 주파수대의 진동을 계속 유지하자. 하루 종일 의도적으로. 그랬더니 집이 팔린 거죠.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했는지는 잠시 뒤에 또 공유할게요. 우리와 함께 온 확장된 자아는 우리 기준에는 열반에 들어가야 할 정도로 엄청나게 높은 주파수의 영역에서 진동한다. 근데 확장된 자아라는 것은 내면, 무의식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어, 그 기준에 들어가려면 열반에 들어갈 정도로 엄청나게 높은 주파수 영역에서 진동을 한대요. 그 자아는, 확장된 자아는 결핍과 스트레스의 진동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정도로 빠르게 진동한다면 육체로서는 존재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 대신 기쁨과 흥분, 인정과 같이 우리가 행복과 건강으로 여기는 감각을 통해서 그와 최대한 가깝게 진동한다. 어떻게? 행복과 건강을 여기는 감각, 인정받는 거, 기쁨, 흥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확장된 자아, 무의식과 최대한 가깝게 진동한대요. 그래서 좋은 느낌이 좋은 것이다. 당신의 진정한 자아와 가깝게 진동하기 때문에 육체의 자아와 그 이상의 자아가 합을 맞춰서 경이로운 고주파로 함께 진동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식을 더 깨닫고 싶고 알고 싶고 무의식을 잘 개발해서 발견해서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한다면 기뻐야 하고 인정받는 그 행복이 있어야 되고 좋은 느낌을 유지해야만 되는 거죠. 뭔가 이루어졌다 상상하는 것보다 더 원천적으로 해야 될 일은 높은 주파수 영역대에서 진동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동안 자기 계발에 빠져서 책 쓰기도 하고 막 돈 벌고 막 그럴 때에 취미 생활이 왜 중요한가 싶었어요. 음악 듣는 거 콘서트 생활 너무 다 사치로 여겨지고 '저런 예술이 왜 필요한 거지?' 그림 그리는 이런 것들. 근데 깨달음이 쪼끔씩 오더라고요. 영혼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멍 때리고 있을 때의 만족감, 이게 왜 필요한지, 예술이 왜 필요한지, 자기 계발도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해가 아니라 정말 원하는 공부를 할 때에는 예술과 비슷한 감정을 갖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생각해 보니까 좋은 거지 그냥. 내 확장된 자아가, 내 내면의 자아가, 무의식이 본인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게 원하는 것을 할 때에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 역시 예술과 똑같아진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분이 좋을 때 확장된 자아와 연결되어 그의 높은 주파수와 가깝게 진동한다. 기분이 그저 그렇거나 나쁠 때, 중요한 거는 기분이 나쁠 때뿐만이 아니고요. 기분이 그냥 그저 그래. 늘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조차도 확장된 자아와 연결이 끊어진 채 몸을 통해 저주파의 이질적이고 부정적인 진동을 내보낸다. 다시 말해, 기쁜 것이 아니라면 무조건 부정적이다. 이기적인 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축복받은 행성에 나타난 목적은 바로 좋은 기분을 가끔이 아니라 아주 최대한 자주 느끼기 위해서이다. 우리 모두 그 유일한 목적으로 태어났기에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요, 하나예요. 바로 기분 좋음을 최대한 자주 느끼기 위해서라는 거죠. 어떤 이유에서든 기분이 좋으면 우리의 태어난 목적인 좋은 기분을 느끼고 행복을 누리며 저 높이 진동하는 데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높은 주파수의 진동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상태에 가까워지게 한다. 이 자연스러운 상태에 다가가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과제이다. 그렇지만 사회의 압박이 너무나도 강력한 나머지 우리는 종종 각종 의무에 불복하고 행복을 가져다 줄 욕구의 반대 방향으로 간다. 슬프게도 우리 중 대부분이 인생의 길을 잃은 채로 산다. 사회의 영향을 의식하고 염려해 우리는 태초의 목적과 멀어지고 낮은 주파수에서 살게 된다. 그 낮은 주파수가 우리의 정신을 완전히 망가뜨리지 않는다고 해도 절대로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해주진 못한다. 그럴 수가 없다.
한 진동은 사회적 고려인 저주파이고 한 진동은 태초의 목적인 고주파이다. 이 두 가지는 절대 섞일 수 없다. 여전히 길을 잃은 채 자신에게 즐거움을 허락하지 않고 이타주의를 요구하며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태초의 목적을 무시하면 높은 진동의 행복감이 아닌 낮은 진동의 해야만 하는 의무감으로 따르는 절대 다수의 군중과 똑같은 사람이 된다. 세상에 이런 에너지 흐름이 계속되면 그 결과가 좋을 리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우리는 원하는데 그것은 나쁜 느낌을 가지게 한다. 원하는 것은 현재 가지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얻을 방법조차 막연하기 때문이다. 해결책은 무엇인가? 느끼는 법을 바꾸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원하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처지는 느낌에서 나와서 신나는 느낌으로 가느냐 하는 것이다. 느낌이 좋게 되면 이내 처지는 느낌을 진동으로 압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나게 느끼는 방법을 알아야 된대요. 그래서 다시 제 경험담으로 돌아와서 마무리를 하자면 집을 빨리 팔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느낄 뭐 좋은 감정들을 막 상상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오히려 이 집을 못 팔면 어떡하지? 안 팔리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더 많아진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방법을 바꿨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딱 한 장면만을 상상했어요. 이사 가면 바로 첫째 딸의 생일인데 그 생일 파티를 옥상에서 테라스에서 뭐 가족들 뭐 친구들 초대해서 바베큐하고 이런 모습만 상상했어요. 딱 그 장면만 상상하기가 쉽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른 생각은 일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초점을 뒀냐면 우리 집안 지금 살고 있는 팔아야 되는 이 집에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일들을 많이 만들까? 웃음이 막 넘쳐나고 주파수가 막 올라갈 수 있는 일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오히려 친구들을 더 많이 초대했고 우리 집에 아이들 친구들 엄마들 초대해서 막 왁자지껄 떠들고 웃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신경 쓰였던 것들 있잖아. 이사 갈 거니까 뭐 아유 고치지 말지 뭐 냅두지 뭐 이랬던 부분들을 눈에 거슬렸던 거 다 고쳤어요. 다 고치고 볼 때마다 신경이 안 쓰이게끔 했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가족 간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유지했어요. 남편도 우울해했고 집 때문에 막 골치가 아프니까 서로 그냥 각자 할 일들에 집중하고 뭐 평소 대화를 잘 안 했다면 대화를 더 많이 하려고 했고 스킨십도 더 많이 하려고 했고 더 많이 웃는 일들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제 남편 같은 경우 남편 누님이 있는데 대구 사시는데 정말 오래 못 봤거든요. 근데 막 억지로 연락해서 초대하고 남편도 막 그날따라 기분 좋아가지고 막 그 형부하고, 형부가 아니죠. 매형하고, 네, 매형하고 막 안 먹던 술도 마시고 막 밤새서 껄껄껄 웃고 누나랑도 막 그동안 못했던 얘기 다 하고 안 좋았던 감정 풀어버리고 그러면서 저한테도 막 고마워하고 저도 남편한테 막 더 손도 잡아주고 안아주고 뭐 이걸 굉장히 신경 썼어요. 정말 주파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게끔. 아이들 친구들도 더 자주 초대했고 그걸 그렇게 딱 3일 정도 그렇게 막 그 일들이 막 벌어진 거 3일 동안 되게 많이. 정말 정말 상상도 못하게 3일 만에 집을 보러 오겠다고 한 팀이 6, 7팀 정도 주중에도 있었고 저녁에도 보러 왔고 뭐 주말에도 막 몰아치게 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계약금을 딱 네. 통장에 꼽아주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너무 놀랍죠. 그리고 마지막에 초조해 지는 거예요. 계약하겠다고 했을 때에 계약금 꽂기 전까지 초조한 거예요. 그날 몇 시에 딱 계약금을 꼽기로 했어요. 보내기로 했어. 그 막 하루 오전 동안 너무 초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초조하고 긴장된 마음 때문에 걱정되는 마음이 저도 모르게 생기잖아요. 이걸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집에 저 혼자 있었거든요. 주중 낮이었기 때문에 신나는 음악을 틀었어요. 그리고 막 춤추고 집에서 별 정말 별 쇼를 다 한다 그러잖아요. 정말 그 정도로 높은 주파수를 유지하려고 제가 그거 하나 있었어요. 팔리면 어떡하지? 안 팔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전혀 없이 정말 높은 진동을 내가 유지해야겠구나. 내가 좋아하는 일만 했고 맛있는 음식 나가서 막 저 혼자 사 먹고 옷 사고 진짜 생각해보면 그랬네. 옷도 사고
맛있는 음식 먹고 미용실 가서 머리도 하고 그리고서 막 또 긴장되고 걱정되니까 괜히 정말 음악 틀어 놓고 춤추고 제가 노력한 거는 그거였습니다. 아이들과 더 많이 웃으려고 했고 아이들 그때는 뭐 숙제하라고도 안 했어요. 뭐 공부해야지 말도 안 했어요. 그동안은 그냥 뭐 하고 싶어? 물어보고 뭐 하고 놀까? 하고 집이 막 오히려 아이들 막 장난감 다 풀어 놓고 지저분하게 하고 그동안 뭐 집 보러 오니까 막 "채워야 돼. 애들 하지 마."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인제 계약하려고 했으니까 안심하고 막 집 어지럽히면서 애들 놀게 하고 자유를 만끽하게 해 줬죠. 우리 가족 모두가 높은 진동소리를 유지할 수 있게끔 유지한 신경 쓴 거 거기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뭐 제목 보고서 '낚시질 했다.'라고 여길 수도 있고 뭐 '우연의 일치겠지.' 생각하면 뭐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지만 저는 사실은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알게 모르게 의도적이든 였든지 아니었든지 간에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좋은 일도 너무 많이 겪어 봤기 때문에 정말 무일푼 부모님 양쪽한테 받은 거 하나 없이 오히려 굉장히 빚더미에 쌓여서 이 신혼을 생활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차곡차곡 이렇게 왔을 때의 이 좋은 감정들 정말 신난 감정들 이걸 통해서 어 지금의 재산을 쌓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끌어당김의 법칙 여기가 끝이 아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이 감정 좋은 감정을 통해서 주파수를 올리는 것이 어떻게 이 삶을 바꾸는지를 경험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여러분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공유를 해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직접 느꼈던 경험담을 공유하느라 막 쓸데없이 말이 많아진 것 같기도 하고 막 흥분해서 버벅거린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이 진정성 있는 마음은 느껴주셨으리라 믿으면서 오늘 마칠게요. 이 영상을 들으시면서 조금이라도 좋은 감정이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여러분,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 함께하리였습니다.